안녕하십니까. 세종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 정경석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 현업에 종사한 지 한 20년 이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이 세종시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투자처라든지 투자 방향, 투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 안 하시고 주변에 뭐 누가 뭐를 사서 값이 얼마만큼 올랐으니까 나도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오시는데, 이럴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정확히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투자가 무엇인가,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이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노동력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떡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혼자.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옆집 사람을 제가 취업을 시켰어요.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90만 원을 줄 테니까 떡을 만들자. 그래서 팔다 보니까 제가 200만 원을 벌어서 그 사람을 9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번 100만 원 이외에 10만 원이 더 생겼어요. 이런 불로소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투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투자라고 부르는데 투기라고 부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부동산 투자는 투자라는 말도 쓰지만 투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왠지 내가 잘못했나? 뭔가 범법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주눅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주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일정 정도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한 번도 소득세를 안 내본 적이 없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죠. 팔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니까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왜 부동산은 다 적폐처럼 얘기를 합니까? 과연 부동산 투자라는 투자자들은 다 적폐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투자와 투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 투기,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이게 투기고요. 2번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일, 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행위. 3번 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 제품의 재고 따위의 그런 자본재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뭐 유명한 경제학자이고 뭐 증권 분석가이고 투자했던 벤자민 글레이머라는 사람이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정의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 한번 이 말을 짚어보겠습니다. 1번 철저한 분석, 2번 원금의 안전 보장, 3번 충분한 수익 보장. 이게 있어야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투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 이제 이거 안 하고 그거 찾아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연 철저한 분석, 어떻게 해야 철저한 분석일까요? 개인이 하는 건 철저한 분석이 아닙니까? 오직
정부, 기업, 이런 뭐 슈퍼컴퓨터 이런 게 철저한 분석입니까? 원금의 안전 보장.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우리 뭐 잘 아시잖아요. IMF 때 은행도 부도나고 뭐 지금 뭐 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도 부도나는 판이죠. 충분한 수익 보장. 자, 우리 가장 안전한 수익 보장은 뭡니까? 예금이죠. 예금. 지금 뭐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 1% 중후반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대 수익을 요구를 하는데 과연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가 커야 수익도 커진다. 리스크와 수익은 비례합니다. 위험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이 큽니까? 우리 오늘 발표가 났는데 연기금에서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8,000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익 날 거 알았으면 뭐 투자금이 그만큼만 했겠어요? 수천조 하면 되죠. 우리나라 예산 갖다 다 막으면 됩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위험성이 있었으니까 충분한 수익 8,000배라는 수익을 보장을 했다는 거죠. 참 투자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자본을 갖고 자본을 보다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해서 자본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투자처로 보질 않는 거죠. 오직 투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 음마아파트 분양할 때 음마아파트를 샀던 분들과 그때 삼성전자를 샀을 때 지금의 투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좋다고 언론에 나왔죠? 삼성전자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정입니다. 말의 함정. 왜 그러냐면 자, 음마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그때부터 수십 년간 그걸 거주를 하셨죠. 그럼 거주 비용은 없어졌겠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안 했고 또 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를 놓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럼 전세를 놓거나 뭐 월차임이 발생했으면 그때 받았던 금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 새로운 또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되셨겠죠. 물론 주식도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단순한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부동산 투자는 모두 투기일까요? 실수요로 내가 거주할 주택으로 내가 사업을 할 공장으로 내가 운영할 가게로 구매를 해서 값이 상승을 하면 투자고 그렇지 않으면 다 투기인가요? 그렇다면 실사용 목적 이외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원칙적으로 실구매자가 아니면 구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요즘 이제 뭐 또 정부의 주요 뭐 보직들이 바뀌죠. 그 사람들 인사청문회 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집이 몇 채니, 뭐 쓸데없는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느니, 이게 투기라느니. 또 요번에 또 퇴직하신 분들은 집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퇴직 때까지 팔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나 꼭 필요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면 노맨스인 거고 국민이 하면 불륜인 거죠. 자기들이 사면 투자가 된 거고 자연스럽게 실구매를 했는데 투자가 돼서 값이 올랐어. 그리고 국민들이 하면 니들은 다 투기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부동산만 가지고 그럴까요? 뭐 매번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섞이는데 정치 얘기 하기 싫은데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 3S, 3S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통 시절에 정부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경제 발전이 되면서 조금 살기가 편안해졌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얘기가 하기 시작합니까? 정치에 대해서 상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잘못됐고 이런 건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누가 참견을 하면 누구나 듣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3S 정책을 발표합니다. 1번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딴 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기들 일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요즘은 극단적으로 요즘 정부는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활용품이 나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자꾸 투자를 못하게 부동산을 막으면서 주식으로 계속 분산을 시키고, 또 말이 많아지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거래, 투기 아니고 모두 투자이다. 단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제 생각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할 곳을 찾아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금의 안전이 보장될 것 같고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것 같아 투자하면 이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죠. 누구 돈을 갖고 삽니까? 내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2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우린 최대 세금 얼마까지 내죠? 7억 냅니다. 70%. 내가 3억까지 가고 국가에서 7억을 가져갑니다.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나는 3억, 국가에 10원도 투자를 안 했는데 7억. 근데 10억에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5억에 팔았어요. 5억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해준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계속 죄악시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자신의 능력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 못할 금원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원을 투입하는 것은 모두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이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지금도 투자처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 딱 끝나시면 빠른 실행이 필요하신 겁니다. 묻지마 투자 절대 안 되십니다. 내가 투자한 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투자를 하시면 투기 절대 아니고 투자입니다. 올해는 세부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 연말에는 올해 투자하셔가지고 연말에는 파셔가지고 돈 가지고 밤새 돈을 세다가 잠 못 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부TV 정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